제가 국어의 힘이고요. 저는 수학인 영어의 원장이라서 제가 수학 과목을 한 줄 아는데 저는 국어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의 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무등부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되는데 여기 와서 저는 원래 강남과 부산에서 고등학원을 했었습니다. 고3까지. 그래서 애들 입시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는 너무 기반이 안 되는 데리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 만들어서 간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현재 중3 아이들. 6학년 때 겨울에 만난 아이들 제가 개원하면서 만난 아이들이 중1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얘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리라. 제가 했던 대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를 갑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다소 얼굴 차이는 있으나 저는 바로 말기하고요. 제가 아까 말한 육전한 케이스죠. 저는 여상을 졸업을 했고 직장을 다니다가 6개월 공부해서 고대를 갔으니까 반짝해서 갈 수 있는 그 세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고대를 가라 그러면 그 많은 세월을 있었음에도 못 갑니다. 전 시험지 보니까 못 가, 어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강남과 분당에서 4년 동안 정말 거의 한 25년 넘게 아이들 1년에 특목고를 한 100명씩 보냈습니다. 민사고나 대원외고나 용인외고나 뭐 여기 김포외고만 보내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했었고 저희 고등간에서는 스카이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 잘 아시는 뭐 서영고등학교나 낙생고등학교나 그런 애들 그게 제가 분당 처음에 학원 갔었을 때 대치에 있으면서 분당 학원 갔었을 때가 딱 요즘이에요. 신도시가 10년 됐을 때 지금 딱 요즘이에요. 그때도 분당에 제가 개몽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분당 어머님들은 대치만큼 그렇지가 않으셨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이런 정도였는데 그게 개몽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교육특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여기로 처음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을 하다가 굉장히 큰 학원을 하다가 그 회사에 저희가 이제 M&A가 돼가지고 미래탐구 이런 학원 아시죠, 우리? 그런 학원들하고 카이스트, 청솔 뭐 큰 학원들이 다 소마, 뉴스터디 이런 학원 다 한 회사 겁니다. 저희가 그쪽에다 이렇게 M&A를 넘기고 나온 거죠. 그 초창기 만든 원장에 김포에 되게 유재도 있었잖아요. 그 유재 뭐 이런 거 다 기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너가 기업이에요. 그러고는 저희는 은퇴해가지고 저는 재수생 기숙사학원 했습니다. 종로, 대성, 비상에도 강남에 본원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지방서 올라온 애들 왜 먹고 자고 입고 책임져 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모 고모 집에 있었지만 요즘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공부는 종로 본원수하고 대성 본원수하고 메가스터 본원수하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학생들을 그건 저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희 이제 원장을 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10년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곳이 이쪽 애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처음 와본 지역이 아무것도 안 와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많다고 단지 그 임원들 와서 0명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아마 장기동에서 현재 가장 많은 저희가 지금 몇백 명 다니잖아요. 700명 아이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은 학원이고 여기는 수학학원이고 9층은 영어학원이고 6층은 어학원이고 이번에 2층 인수해서 스터디 카페까지 저희 학원이고 고등간 따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중등까지만 담고 고등간은 별도로 넘겨서 지금 좀 이따 뒤에 영어 수학 하시는 원장님들이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학년 애들을 받아서 그 애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애들이 좋은 데 가는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학습 태도와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학을 제가 6학년 때 만났을 때 뭐 했냐면 자기 학년밖에 안 해서 선행도 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저는 아이들이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를 다녔고 학원은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온도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그 아이들이 이번에 수원 잘하는 반 아이들이지만 수원까지 9번까지 하고 고등관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3년간 개봉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빨라지고 지금 현재는 2학년 아이들도 수원이 끝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겠다는 거. 어머니 이건 뭘까요? 2700대 28, 2700대 28 숫자가 뭘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맞히시는 분? 수강료를 깎아드릴 수는 없고. 답을 얘기할게요. 2700은 뭐냐면 올해 2023년 말고 22년도 발표난 수학의 100점자입니다.
수학 수능의 100점자가 2,700명이 전국에. 그런데 28은 국어 만점자예요. 국어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국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어머님들이 12년 투자를 하셨어요. 그죠? 초등 6년부터 어머 심하면 유치원부터. 그런데 국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고등부에 가서 하는 1부들만 있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목동, 강남 1부 특구들만 하는 거죠. 지금도 고등 국어는 뭐 내신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죠? 내신 100점이 국어 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등부 국어 선행을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어머니 다 어디 가셨나? 저희 학원이 6반 있거든요. 국어 손안 들렸어요. 고등 6반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벌써 1학년 때부터 2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 이미 모의고사가 끝나가거나 거의 하는 아이들도 있고 수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는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컨디션을 다 만들어 갈 겁니다. 이제는 스터디 카페까지 해서 공부를 더 시키고 가면서 아이들을 중학교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는 다듬는 거죠. 그리고 발휘를 하는 거죠. 우리 시험 공부하면 다 알아놓고 나서 문제 체크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어쩌면 그 기간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인풋을 그때부터 하고 아프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은 거죠. 28명. 그래서 불수능이라는 애들 올해는 요거보다 조금 쉬웠대요. 그거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와서 제목도 못 외우겠어요. 손해배상에서의 불확정 개념. 어머니 아세요? 손해배상에서의 불확정 개념. 이게 경제 문제고 과학 문제는 기초 대사량 측정을 그래프로 나와가지고 이게 수학이냐 과학이냐 국어냐. 지금은 그게 국어거든요.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문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비교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요즘은 저기 언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결정하는 거는 일단 1순위는 수학이다. 저는 그건 인정. 2순위는 뭘까요? 옛날에 국영수인데 국영수 아니잖아요. 1번은 수학. 외우세요. 2번은 영어 아니에요. 그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가 났기 때문에 영어 원장한테 죄송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가 나서 아주 잘하는 애나 못하는 등급차가 별로 안 나게 만들어놔서 이 영어가 지금은 그래서 영어 학원들 고등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등급은 잘 안 나오는데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남 쪽에는 진즉에 끝내놓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슬슬 다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 같은 건 잘했는데 더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난 더 잘하려고 자꾸 해야 되는 게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2,700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쟤들 빼고 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국어는 28명이에요. 우리 기회가 있으세요. 이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는 뭐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어머님들 생각할 때 국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때 세대는 저는 그냥 누가 뭐를 많이 하느냐 측정할 때도 이제 네이버가 나오면 그런 측정 안 합니다. 오픈 자료를 줄 테니까 네가 이걸 해석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많이 외우냐 책을 어느 놈이 많이 읽었느냐잖아요. 지금 그 책을 많이 읽다고 수능을 잘하진 않아요. 지금은 독서의 시대가 아니라 독해의 시대가 왔죠. 독서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독서 하고 계신데 비문학의 이름이 독서일 뿐이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니.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공통과목이 34, 그러니까 토탈 45문항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34문항은 모든 학생이 같이 보는 거고 11문항은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은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어머니? 말하기쓰기입니다. 말하기쓰기. 아니, 언어와 매체는 문법입니다, 문법. 딱 문법. 그 다음에 학폭과 정보는 말하기쓰기예요, 우리. 말하기쓰기 하면 쉬워 보이고 학폭과 정보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학생들은 이게 쉽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70.6%를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얘야말로 한 문제 틀리면 점수가 와르르 내려갑니다. 아까 표준 편차 차이 나죠. 같은 100점을 맞아도 틀린 거. 올해 언어와 매체가 역대 가장 어려웠대요. 올해 특징은 언어와 매체가 가장 어려웠대요. 그래서 저거를 잘하는 애들이 올해 득을 볼 겁니다. 문법이죠. 그냥 문법은 시험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정말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되거든요. 문법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고에서 전교 4등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지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걔가 전교 4등을 내가 안 난 제가. 근데 걔는 4등을 해. 근데 걔는 내가 물어봤어. 죄송하지만 너 어떻게 그거를 네 점수가 그 정도나 너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중학교에서 봐도 문법이 막 생각이 난대. 중학교 때 제가 배웠고 고등학교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걔가 국영수를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러우시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문학은 우리가 잘 아는 현대문 비문, 고전문학 있잖아요. 이런 거 시절인데 이게 예전처럼 쉬운 게 아니라 교과서 바깥의 작품. 우리는 옛날에 배운 작품 갖고 있는데 요즘은 교과서 바깥의 작품이 50% 이상 나오는 거죠. 네가 언어 능력이 있으면 그냥 안 봐도 해석해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지문을 대하면 알고 보는 거하고 처음 그거를 해석하는 건 다른 거죠. 처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속도가 느리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시험은 80분안에 끝나야 되고 문항수는 45문항이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앞에서 위에 걸리다 보면 뒤를 못 푸는 애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 문제냐면 1교시가 망가지면 그게 재수생이 많습니다. 나 걸렸다. 벌써부터 포기를 딱 하고 2교시도 수학도 망가지고 이제 한 3, 4교시만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려보자. 늦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항상 나는 1교시가 쉬우면 애들 뒤에 점수가 좋고 1교시가 어려우면 점수가 나쁜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걸 못 떨쳐버리니까. 그래서 1교시라는 부담감. 그 다음에 이게 16페이지입니다. 시험지가. 8장. 어머니 8장을 그냥 소설을 읽으려도 어려울 텐데 그거를 막 표도 나와 길어 지문도 긴데 선지도 길어 저도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익숙하게 했던 애들이 잘하는 거죠. 그 문제를 계속 풀었던 애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는 너무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옛날에 국어의 비문학은 그냥 논설문 설명만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면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법이거든요. 과학이거든요. 그거를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진 독해력이 있는 친구. 그래서 문해력, 독해력 하는 게 사실 그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이론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동화책만 외웠다고 쓰면 된다 아닙니다. 올해 고2, 현재 고1애가 어제 일요일날 왔는데요. 선생님 얘는 그래도 제가 국어를 해라 노래를 부르는데 수학만 하던 친구인데 한우리를 중3 끝날 때까지 했어요. 고2 2월까지 입학할 때까지 했는데 재밌죠. 선생님도 재밌고 글도 잘 쓰고 책도 잘 읽으니까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수능 잘 보라고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하셨는데 그 친구가 내신 6등급이 나온답니다. 국어가. 수능은 고사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왔는데 못 알아들어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중도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한 번.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부 지문가 길어지고 뭐 표도 나오고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 1교시라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18장의 애들이 멀미 난다. 이렇게 짧은 글만 읽고 막 글 짧게 쓰는 애들이 너무 지금 멀미 나는 거죠. 처음 보는 얘기야 막 이러고 있죠. 처음 보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전국의 교과서가 다르잖아요. 출판사가 달라요. 여기서도 장비 제일 다르고 다르잖아요. 규모 다르고. 그러면 어느 교과서 걸 낼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들은 비슷한 거죠. 그 작품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내는 것 뿐이지 그걸 그대로 내진 않아요. 근데 교과서의 것만 내는 게 익숙해도 우리 중학생들. 그걸 달달면서 된 애들이 90점 100점 맞았던 애들이 엄마 고등학교 갔더니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 그런데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지구가 이번에 제가 거기다 어머니 백문이 불여일견에서 저 시험지 하나 넣어놨어요. 그냥 그 제구도 원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2022년 현재 2년 뒤에 시험이에요. 몇 장인가요? 10페이지. 순수하죠. 16페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걔네는 30분이면 얘네는 50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난이도일 수도 있고요. 2학년은 독서인데 독서는 더 깁니다. 지금. 이거는 1학년이면 공통과목이잖아요. 문학 비문학이 다 나오고 2학년에 가면 엄매를 듣는 애가 있고 독서를 한단 말이에요. 지문이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읽기가 싫어요. 그 정도고 그리고 객관식은 24문항 중 객관식 22문항에 논술형 두 문장이 났는데 110점 맞은 애가 1학기, 2학기 때 딱 한 점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그걸 잘하나는데 그걸 정말 못해. 근데 영재고 시험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장기 보러 갔는데 논리는 끝내주는 거죠. 걔가 유일하게 10점 맞았어요. 나머지 애들 1점 맞는 애들 있어요. 10점에서. 옛날처럼 점수를 그냥 주지 않아요. 저게 변별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조금 두 장만 없어도 얼마나 8페이지고 다 객관식이야. 조금 마음이 가볍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고도 문항수는 많어. 그러나 어쨌든 객관식이야. 근데 이거는 좀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늘 바뀌어요. 3년 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선생님이 바뀌죠. 이번에 김포고등학교에서 계셨던 쌤들 다 고청부로 이동하셨다면서요. 올해. 그래서 고청부가 난리되잖아요. 시험 문제가 지금. 그쪽에 계신 어머님들은 고청부로 가셨대요. 올 초에. 그리고 뭐 하여튼 학교는 그 사립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선생님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 안 됐다고 바뀌어요. 그때 잘 갔다고 해서 지금 잘 가지 않아요. 장기고도 올해 좀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나빴다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런데 난이도 차이 있다. 자 그러면 김포고는 장기고와 비슷해요. 장기고가 김포고랑 비슷해진 거죠. 원래 김포고는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내고 수능 형태로 냈었던 거죠. 근데 점점 수능과 내신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부 다 수능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교과서에 없는 거, 긴 거, 낯선 지문, 수능형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제1고도 솔토고도 간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시훈이가 가야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국어 성취도 평가 보면 이게 이제 올해 2022학년 1학기 통계 나왔어요. 김포는 64.5예요. 평균이. 그래서 얘가 64점 맞으면 뭐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5등급 한 거예요. 5등급. 64.5.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어는 다 같이 안 해서 아직까지 편차도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김포가 지금부터 달라지고 있는 느낌. 입시 성적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학원들도 좀 좋아졌지 않나요? 점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점, 80점, 70점, 60점 했더니 12.4%밖에 없어요. 김포군이 어디가 많아요? 이 12가 많은 거지. 190 몇 점은 넘었으나 국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장기고는 보세요. 평균은 뭐 시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지만 어쨌든 애가 많아요. 올해 장기고 좋은 애들이 작년부터 2학년부터 다 좋은 애들이 가는 거죠. 물론 김포보다 시험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앞단 장기고 아이들은 김포보다 좋은 애들이 많다. 그렇게 가고 B씨가 많은데 E는 없잖아요. 이 애들은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집 가깝다고. 그러면 걔는 8등, 9등 깔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양고는 보면 A, B, C, D가 골고루 있겠죠. A 빼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운양고 시험 문제가 현재로부터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는 몰라요. 그렇고 애들이 골고루인데 얘네는 CDE가 많더라. 시험에도 불구하고 CDE가 많더라. 제1고는 평균이 너무 높아서 저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없었어요. 만약에 1등급이 400명이라고 쳐요.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그럼 1등급은 16명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100점이 200명, 20명 나왔다고 쳐요. 17명 나왔죠. 그럼 1등급이 4가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2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1등급 주면 좋겠죠? 안 줍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우면 덩달아 묻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은 너무 쉬운 학교 가면 난이도에 따라서 덩달아 묻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 원생 중에 중학교 때도 90을 못 맞은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번에 고등학교 90 몇 점 맞아서 엄마가 떡을 할까요? 그랬어요. 그거를 못해서 엄마가 한이 됐는데 고등학교 가서 96점 얼마를 맞아서 떡을 할까요? 이제 농담이시지만 그랬는데 걔가 결국은 2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가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너도 쉬운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B 정도 애들이 많았고 솔토고가 요즘 약간 살짝 달라는 애들. 옛날에는 애들이 안 가는 솔토가 있는데 요즘은 솔토고가 아니라 은영을 한 가는 쪽 솔토고로 많이 가는 추세고 김포로 많이 안 넘어가고 애들이 가고 점수 따서 왜냐면 솔토고에서도 작년에 서울대도 가고 그죠? 장기고에서도 서울대 가는데 굳이 김포고까지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은 어머님들이 고교 평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고교 평준화를 만들어서 그냥 밝게 분산되는 느낌? 그래서 장기고 그 사우동에서 설명할 그 소리 하시대요. 김포고 발종된 영향이 되는 친구는 각각 장기고에 있는 애 장기고 알아. 장기동에서 길 그까지 시간 낭비하는 것도 다 굉장히 소모되니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올해 장기고에서 지금 연대 은대 붙었다잖아요. 교과로. 올해 23년도. 교과로 지금 연대가 한 서너 명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만 잘해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거기는 1.2, 1.5가 나와요. 절대적인 애들이 나올 수 있는데 김포에는 1.5가 없어요. 그러면 교과를 갈 생각하면 정시로 갈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누가 잘해야 된다고?
학원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잘해. 바깥에서. 그 학교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폴도고도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거의 평준화다. 옛날에 제가 3년 전 설명할 때는 김포고와 아이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김포고와 아이들이었으면 어디 가서 다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 김포고와 장기고는 거의 같은 레벨로 가는 것 같고 올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학교는 제일고 거의 지금 조사들 1위가 제일고예요. 그래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학생 수가 많이 지원했다고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199점 얼마 애들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평준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위층이 얼마만큼 두꺼울 거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가 더 두껍고 덜 두꺼우냐를 생각을 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180, 170 맞은 애들이 솔토고나 제일고나 문양고 가서 내가 내신을 잘 맞아보기 때문에 1, 2등급을 하리라.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서 국어를 한다? 인강으로 한다? 따로 안 해도 된다? 엄마 때는 그런 거 안 했어? 아빠 때는 안 했어? 그런데 꼰대입니다. 꼰대. 중학교 A가 고등학교 1등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A가 지금 30%잖아요. 과목별. 그래서 운양고에서는 얘기하셨다는데 운양 중에서는 194 넘는 애들이 140명이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190 넘는 애들이 100명은 돼요. 그럼 우리 여기 동네 학원 애들 한 5, 600명이 190 얼마인데 그 애들이 가서 내가 1등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0% 안에는 자 고등급은 9등급이잖아요. 그러면 4% 자 같은 1등급이었는데 A였는데 4% A가 있고 얘는 좀 더 어렵게 기대했던 애인데 너무 속상한 애죠. 자 그 다음에 11% 2등급 A가 있겠죠. 그 다음에 23% 3등급 A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에서 7%는 문제가 쉬워서 된 7%잖아요. 걔는 원래 몇 등급이었어요? 원래 4등급이었죠. 근데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1에서 4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다. 근데 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학원이 어디 누가 집중하느냐, 엄마가 얼마나 돕느냐, 그 시간에 얼마나 시험 기간 저처럼 벼락치기를 잘하느냐 이 차이고 고등학교는 벼락치기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벼락치기가 되지 갑자기 벼락치기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아세요. 그래서 국어는 자습만 푸면 돼. 괜찮습니다. 중3까지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국어가 나를 굴리네. 4등급, 5등급, 6등급. 내가 영수는 인정을 하겠는데 국어를 이렇게 못 만들면 어머니들이 인정을 못해요. 얘가 더 배신감 느껴져요. 그리고 막 국어가 고3 되면 점점 두려워지고요. 중학 3년 내내 내신 성적 만족했다가 고등학교 됩니다. 국영수 다 마찬가지예요. 국어, 중학, 수학도 국어, 수학만 3학년 2학기만 해서 1점 맞은 애 하고 수원수투 하다가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해서 1점 맞은 애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 차이가 이제부터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가짜만은 아니다. 나는 190이 넘는 아이들은 그 우연은 아니다. 그 아이가 성실을 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매 학기를 그래도 2년 3학년 성실했는데 매 학기 성실하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는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도 성실도예요. 그게 충실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거든요. 성실하고 충실한 애들이 뭘 해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적과 실력은 별개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애들이 수능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애도 있는데 내신도 안 되는 애가 수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중에 최고시를 외우세요. 언니 뭐다? 내신이다. 수능처럼 변해간다 내신. 그래서 내신은 정말 중요하고요. 고1 성적이 고3 성적이 딱 78.4%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고1 중간고사 성적은 언제 나와요? 고등학교 가서 만들어요? 3월부터? 아니잖아요. 그 성적은 중학교 때 이미 만들어져 가는 거죠. 통계적으로 78.4%의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나 순위가 고3 때 그대로 간답니다. 이유는 출발점이 이렇게 달라서 이게 같은 속도로 가잖아요. 근데 올해는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가장 피해본 학년이 어느 학년일까? 어머니 생각하세요? 중학생. 어머니들 다 작학년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가 기반이 안 잡힌 애들이 많아요. 대신에 더 잘 잡힌 애가 있어요. 여기서는 중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죠. 더 자기가 잘 준비된 애들이 있을 거고 더 안 된 애들이 있어 중간이 없죠. 이렇게. 그게 아마 지금 고1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이들이 여기 있었기를 학교 안 가는데 학교가 나를 방해해. 강남 아이들은 학교가 나를 방해해. 학원을 더 다니거나 자기 혼자 자기 기도를 하거나 잘하는 애들 이 위에 더 차이가 3년 동안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차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저는 3년 뒤에 학까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자, 고1 내신인데 고1 때부터 수능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둘째가 있는 분들은 중3 내신 그 현행에만 집중하시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설명을 여러 번 하면서 어머니 느낀 거는 전부 다 속았어요. 원장님들이 다 현행만 하면 되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해방에서 교습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중3 때는 지금 애들 저희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내신 대비 안 하고 시험 기간이지만 고등부 하나 알고 있어요. 너 190 몇 점 땄는데 그거 더 따서 뭐하게? 그죠? 근데 그거 연연하는 거 유종의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1 때는 어머니 1학년 때 성적 망쳐지면 2, 3학년이 회복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막 처음부터 수능한다, 물리 원하러 다니면서 물리 털어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수가 탄탄해서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다른 게 의미가 있지. 역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중국을 하러 다니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영수예요. 국영수 점수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왜냐면 단수가 4단이잖아요. 얘가 중국어 1단이 받는 거하고 같나요? 아니잖아요. 4단이 국영수는 똑같은 4단이에요. 그러면 수학은 제가 애들이 너무 어렵고 저도 어려웠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에 들어간다면 영어는 정말 진즉하셨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놀이식 영어 말고. 그래서 제가 빡시게 시킬 겁니다. 저희 여기. 근데 어쨌든 국어도 좀 진즉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제 생각에 국어는 투자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과목. 영어는 수학만큼 그렇게 안 하셔도 어쩌면 내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데 수학은 옛날 게 안 되면 지금 게 안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아직은 가능하잖아요. 이제부터 스타트인데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150을 했을 때 지금부터 150을 남았습니다. 학부형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예를 들면 고생했다고 여행 가신다는데 그리고 갔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바람 들어옵니다. 절대 걔가 깨닫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 미국 갔다 왔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150대 기적에 지금 집중하셔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성적 잘 만들어야 그게 내 기준이구나 생각해서 올라가거나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팍 터져버리면 못 올라옵니다. 멘탈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선전이었다면 이제부터 본선이 시작되는 스타트 총 들고 스타트하고 강남이나 서울 아이들 이미 스타트했어. 왜냐면 걔네는 평준화 지역이 아니라서 저는 200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저희는 가만히 있었더니 경기국 배정해주고 해문고 배정해주고 갔는데 여기는 여기에 지금까지도 이번 주까지도 내신 대비하고 있어서 이미 전국 단위로 보면 6개월이 뒤졌습니다. 걔들은 벌써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내신 관계 없거든요. 못해도 경기고 갔거든요. 그 옆에 살면.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대비해서 우리는 스타트 라인이 적단 말이에요.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신을 빡빡하게 합니다.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고 현재 국어 선생님 6분 계십니다. 저는 안 가르칩니다. 저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저는 국어를 잘 알고 저도 강의를 오래 했지만 저보다 현직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분석하고 오늘도 저한테 수능 다 분석해서 보냅니다. 5일 장기고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제가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장기고 분석, 제일고 분석, 운양고 분석 시험 끝나자마자 1학기 2학기 3학기 다 분석해서 올립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혼자인 선생님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혼자 가르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분석 작년 것도 그대로 안 됩니다. 절대 3년 동안 똑같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그래서 모든 거 분석이 되면 오히려 저쪽은 이쪽에 풀리고 이쪽은 이쪽 풀리고 서울 거 풀리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같은 작품이라는. 그게 지금은 다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등부 선생님입니다. 주로 교사 출신들이 많고요. 고등부를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모셔오신 분들입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강남에서 모셔오거나 다른 데서 많이 모셔온 분들이고 여자 선생님들하고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동에서 문화, 독서, 내신을 올인하십시오. 그게 수능입니다. 저게 잘하는 게 수능입니다. 어휘도 할 거고요. 저희 모의고사도 보겠지만 저게인데 개인이 수능 모의고사 본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적이 좋으면 모의고사를 고3 때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없는데 모의고사 찍어갖고 점수 나오는 게 내 점수 아닙니다. 할 때마다 점수가 틀린 거는 그 성적 아니거든요. 2학년 때는 EBS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3학년 때 이렇게 수능 기출하고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1학년 때 중간 내신을 잘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고를 7월부터 스타트했고요. 이미 한 텀이 끝나고 애들 다시 이제 다 리셋되고 12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50의 기적으로. 근데 이미 먼저 앞선 애들은 좀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반드시 유리하진 않아요.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뒤에가 쳐갈 수도 있고요. 아직 3년이라는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있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에는 이래다 하지만 방학에 문법을 한번 총정리합니다.
보면서 딱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그게 엄매고 그게 내신에 녹아있고 장기고는 특히 문법에 올인하셔야 돼요. 한 문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내신 있고 그다음에 운양 제일애들 내신 잘해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틀리면 빛을 봅니다. 빛을 봅니다. 이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건 한다는 거. 주로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여기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도 하고 고등도 관리가 답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했는지 확인 체크하고 학생 관리하고 학부모까지 관리. 고등부는 상담 안 한다? 저희 합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는지 3자가 잘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볼 거고 이거 계속합니다. 저희는 제가 중등부에서 지금 하는 일도 꼼꼼하게 관리가 돼야지.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영어 수학이. 그래서 지금 수학은 한 2년 기준, 영어도 저기 한 2년 기준씩 그 선행해서 보내는 게 국어 역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3 때 가서는 문제만 풀어도 되는. 그때 학원 다니면 안 됩니다. 고3 때. 고3 때 과외 붙이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학습 매니지먼트 아까 1대1 매니지먼트에서 아까 소장님이나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희가 각 그 학교에 정결등한 애들 여기 와서 아이들 여기다 놓고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공부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선배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듣고 그러면 애들 여기서 다 합니다. 장기고 정교육등, 운양고 정교육등, 김포고 애들 다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 다 하고 나서 써라. 부흥회를 다 하고 나서 쓰면 잠깐은 갑니다. 그걸 언제 하냐? 이번에 12월 1일 날 예비고일 설명 이런 걸 애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갖다 전달하면 시끄러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저희 재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 테스트를 보거나 재원하는 친구들 12월 1일 날, 2일 날 이런 설명을 아이들한테 할 겁니다. 뭘 해야 되지? 선수가 알아야 되는데 선수는 모르고 우리끼리만 알아.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저희 컨설팅을 같이 할 거고요. 고3 때 컨설팅을 하는 것은 점집에 가야 됩니다. 얘는 어디를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3 때 점집 1학년 때 하는 거고요. 1학년 때 컨설팅이고 고3 때는 점집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문대 선도하기 멘토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간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많아요. 이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카이도 많이 가시고 어느 학교를 가냐 저기 제1고에서도 연대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실적을 얘기를 안 한대. 제1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학부형한테 뭐라 부탁했냐면 실적 관련을 선생님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같은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근데 이 여기에 보면 이 친구는 지금 아니다. 2년 전 수석한 친구인데 저 친구 어디 갔는 줄 아세요? 2년 전 장기고 정교를 뛰었어요. 1.2, 2점이었는데 성균관대 갔습니다. 못 간 건 아니지만 저 친구가 뭘 갔냐면 학교장 추천 받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저기 다른 학교들도 보면 좋은 학교 가잖아요. 교과로 가는 애들은 점수만 주 진짜 전교권인 애들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 또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면접을 봅니다. 그 아이가 김포에서 면접한 거 아니에요. 그걸 면접이 필요했는데 얘는 그거 떨어졌어. 못 갔고 연대는 수학교과가 없어서 못 갔고 고대를 넣는데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갔는데 너무 만족하지만 나는 내가 아까워 죽겠어. 재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전략 과목이고 국어는 국어입니다. 더 믿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국어회가 국어로 대학 가자. 국어로 대학 가자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